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시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 상황 살짝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내 증시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길 바랬지만 어제 국내 증시의 향방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사뭇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기준으로 2,500선을 10거래일 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2%가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뭇 엇갈렸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텐데 코스피 시장에는 강력 매수를,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는 강력 매도를 택했습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종목이 아닌 코스피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먼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탑5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올라와 있고요.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기아, SK하이닉스와 에코프로머티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 어제 배당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SK하이닉스는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0.74% 하락하며 1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지만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기아까지 배당과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5%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5.83%의 상승으로 9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반면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3%가 넘는 탄력을 보여줬지만 오후장에 2차 전지 급락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9.64% 하락하며 14만 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몰렸던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HLB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신규 상장한 종목인 포스뱅크가 29.72% 상승하면서 23,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엔캠이 올라와 있고요. 뉴프렉스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탑5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특징적으로 먼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돋보였는데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강력하게 매도세가 확인이 됐었고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의 상승세를 대부분 반납하면서 7%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 대거 하락하는 가운데 엔캠 홀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5.09% 상승하면서 16만 9,5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었던 종목은 바로 HLB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사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를 아는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기아와 SK하이닉스 모두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인데요. 배당 매력이 높은 업종군을 중심으로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분기 배당을 주는 시총 상위주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이어진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낙폭을 강화해 나가면서 0.7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어마어마하게 조금 관심이 몰렸던 종목인 HLB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몸집이 큰 종목도 어제 상승 탄력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는 제약바이오주가 될 것인가 이렇게 투자자들의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탄력이 무시무시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장중에 11%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시 30분 구간부터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3.22% 빠지면서 63,1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HLB 그룹주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를 제외한 HLB 그룹주 일제히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HLB 테라퓨틱스와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가운데 시총 5위에서 3위로 올라온 HLB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는 3% 넘게 하락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특징주로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포스뱅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를 살펴보시면 29.72% 상승하면서 23,3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에 2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첫날 따따블을 기대한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가져다 줬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던 현대힘스가 300%를 꽉 채워내면서 거래를 마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따따블이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로써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습니다. 포스뱅크까지 코스닥에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대유 에이텍이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리튬포어스 역시 1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밑으로는 하이드로 리튬과 대유 플러스, 포스뱅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돼서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주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러한 대유 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 매각을 추진한다는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대유에이텍은 10% 상한가를 채워냈고 대유플러스 역시 9.70%의 상승세로 181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리튬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과 관련된 두 종목은 잠시 뒤 특징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KC 그린홀딩스가 위치해 있고요. 그동안 급등세를 보여줬던 제주 반도체 2.9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 봤었던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스소프트와 플리토와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강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리튬포어스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9.92% 상승하면서 5,5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리튬주의 상승 배경에는 장마감 이후에 리튬 플러스가 발표한 기사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리튬 플러스가 고순도 저탄도인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무수 수산화 리튬은 내부 수분 함량이 0에 가까운 리튬으로 기존의 리튬보다 부피가 작아서 리튬 투입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관련된 종목인 리튬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각각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막판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지금 FOMC를 대기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1분기 국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약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갔고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살펴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는 4,920선까지 터치가 있었고 다우 산업 지수 0.6%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보시죠. 네, 간밤 전기차 그룹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다시피 루시드는 27%대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리비안 오토모티브도 5% 상승세, 테슬라 역시나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종목들 이 상승이 나온 이유들 살펴보시면요. 바로 저가 매수를 권고하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해야 할 최고의 주식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루시드 그룹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또한 최근에 루시드의 에어 시리즈 판매량이 10,000대를 돌파하는 등 전기차 업체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한 가지 종목으로 꼽아준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테슬라 역시나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고점 대비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분석들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기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주목해보시면서 국내 2차전지 종목들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종목들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리스트가 돼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저가에서 많이 밀렸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먼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최근에 강한 주가 흐름,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도 5% 이상 오르면서 37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이 종목 20% 급등하면서 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 핀테크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출과 비대출 부문이 동시에 성장했고요. 4분기에 회원도 58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754만 명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4,79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역시 같은 기간 34% 늘어났는데요.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소파이 테크놀로지에서도 이 온기를 그대로 받는 모습들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개별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있겠지만 이보다는 실적 발표에 올랐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장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호타이어,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과연 또 이렇게 자동차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화장품 기업의 또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외 광고업계라든지 건설업종까지 개별 주가에 따라서 또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실적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살펴보실까요? 네, 아마존과 아이로보 그동안 인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불발됐습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은 1% 오르면서 161달러 선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반면에 아이로봇 8%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을 2조 2,700억 원 정도에 인수하려고 시도를 걸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그대로 접게 됐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이달 초에 아마존을 불러서 두 업체 간의 M&A 계획이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통보한 뒤 나온 결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이로봇에는 1,250억 원 가까이를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EU와 영국 경쟁당국의 반대 속에 이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M&A 계획이 아예 취소가 되는 등 경쟁당국의 입김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기업들을 보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EU의 경쟁당국의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가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EU가 양사 M&A에 제동을 걸고 합병 계획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일단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은 아마존과의 합병이 무산되자 이날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31%인 350명을 감원하고 M&A 무산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콜린 앵글 CEO 겸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이렇게 로봇과 관련돼서 인수하려고 대기업들이 시도를 했지만 경쟁당국의 제재로 취소가 됐다는 점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로봇주들 흐름 살펴보실까요? 네, 국내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약간 개별적으로 에브리본만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도 5% 정도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나머지 로봇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